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은 원래 뿌리는 개교 초기인 1990년에 정보통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 그 ICT가 조금 이제 좀 쇠퇴하면서 연구소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공지능이 뜨면서 2016년부터 제가 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위주로 연구를 해왔고요.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저희 포항공대가 따왔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 부분으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개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인공지능 연구원이 2019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된 연구소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학위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꼭지가 있죠. 학위 과정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그다음 비학위 과정은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기면서 포항공대의 교수님들을 매년 3번씩, 즉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을 3분씩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인공지능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또 최근에 많은 교수님을 뽑다 보니까 젊으세요. 상당히 젊으셔서 포항공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그동안 그 해외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기획해서 그런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비학위 과정이라든가 연구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다른 대학들은 그 학위 과정의 대학과 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잘 진행되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포항공대는 대학원과 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 세계에 나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앨런 튜링이 했던 1950년대가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발전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냥 그 기술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 꽃이 피려면 줄기도 튼튼해야 되고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흙에 양분도 많고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기후도 온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는 그런 주변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 학습시킬 데이터가 지금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많은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 데이터 센터에다 집어넣고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최신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모으려면 스토리지 값이 비쌉니다. 근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그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스토리지 값으로. 근데 예전에는 비쌌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은 그런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챗GPT 같이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천천히 이렇게 좀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초고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는 이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속도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국민들도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올해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기술들이 나오고 그 사회에 임팩트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지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네. 기업에 있어서는 생존이죠.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어차피 그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아니면 경쟁 회사라든가 아니면 앞선 회사를 앞서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느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세계상을 바꾸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오픈 AI는 예전에 없던 회사입니다. 그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회사가 혁신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터뜨린 게 챗GPT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앞선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그거에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기업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망할 겁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준비하지 않으면 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전설적인 회장 제프 이멜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010년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미래에는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본인도 얘기하셨고 실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 업종이었던 그쪽 사업부를 접고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또 어제 제조업의 직원으로 잠을 들었으면 오늘은 소프트웨어나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즉 그렇게 앞선 분들은 이제 그 미래를 지켜보니까 하던 그 전통적인 산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여기까지 성장했고요. 제조업에 제가 기억하기로 5위 안에 드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그 제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즉 예를 들면 예전에 그 S기업에서 비전 기술로 그 웨이퍼의 불량률을 1%만 증진시켜도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즉 인공지능 그 컴퓨터 비전 기술로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든 안 하든 접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에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1, 2위의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 중국이 1위의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만큼은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가 기술력에다가 그 인구,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따라온 제조업의 그 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제조업으로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전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부가가치인 기술이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이니 우리나라가 빨리 이쪽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접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빨리 적용시키셔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 회사가 유지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목시키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특강에서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제는 늦으면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빨리빨리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빨리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을 보시면 예전부터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많은 인재들이 몰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과목에 최근 들어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즉, 컴퓨터공학과 애들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트렌드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이 특히 취업 준비생들 많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비전공자분들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업무에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취업이라든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많이 있고요. 챗GPT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거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들어놨던 인공지능 모듈을 패키지로 내보냈더니 사람들이 와 놀랍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들은 전공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지식에다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의 기술을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어떤 분들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자신의 업무에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과 특히 청년들 인기 있는 의대라든가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만 가실 게 아니라 도메인을 잘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협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사들도 많은 기업들을 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인데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 포항공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래서 포항공대에 이런 좋은 교수님들, 강의하실 수 있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무역을 담당하시는 기업에 같이 교육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저는 아주 훌륭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주 최우수 대학이기 때문에 그 최우수 대학과 아주 대한민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협회가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무역협회 회원사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도 그 기업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저희 연구나 교육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쟁을 하고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주요한 기관들이 함께 좀 뭉쳐서 노력을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 비하기 과정을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관이고요. 인공지능이 2016년 알파고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 제가 그 인공지능연구원을 맡아서,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을 맡아서 그 인공지능 교육을 구상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인공지능 인재를 그 당시에 빨리빨리 좀 교육시켜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시켜서 내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기업체를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계열사들, 그 다음에 뭐 KT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LG전자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을 다니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 직원들의 그 교육 필요성을 역설했었고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제철, 포스코 등등 이런 대기업들의 비하기 과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비하기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쪽에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2010년부터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그 포스코와 함께 취업준비생이라는 교육을 했는데 청년 아카데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그 취업을 도와주려고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서 조금 본인의 그 도메인 나리지와 인공지능을 알고 회사에 취업하면 본인도 취업이 잘 되겠지만 부족한 인공지능 인재를 보완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또 비하기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포항공대는 가장 먼저 그런 교육을 해왔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잘 교육을 시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장 오래 처음부터 시작했고 가장 많이 해왔고 그래서 또 가장 좋은 교수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 무역협회의 회원사 또는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기업 경쟁력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청년들이 결국 기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 결국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위 과정으로 뭐 학사, 석사, 박사의 학생들을 내보내지만 너무 적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기에는. 그래서 비하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침 무역협회에서 또 마침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의 그 역량들, 교육을 했던 역량과 무역협회의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회원사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인공지능과 경쟁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싫다고 해서 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다고 나는 인공지능이 싫다고 해서 나는 인공지능을 피해서 살래. 그러면 산속에 가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예전에 70년대 보면 70년대, 80년대 대학 가면 컴퓨터 랭귀지를 배웠어요. 무조건. 특히 이공계 쪽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C 랭귀지를 배웠고 뭐 포트란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좀 키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친해져야 되고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온라인 상에 많은 그 학습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영상이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아니면 이 무역협회와 저희 포항대가 하는 이런 과정도 좀 공부를 하시면 미래를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이 경상북도에 있다 보니 그 기업체에 계신 분들, 특히 그 엔지니어들을 교육시킨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도 기업체 인공지능을 적용하라고 좀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은 그 위에 계신 임원이나 사장께님께서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팽개치고 올 수도 없고 하면서 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CEO나 그 기업의 디시전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기술인지를 아셔야 그 밑에 있는 분들을 공부시키실 거고, 또 본인이 알아야 어떤 그 기업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술의 하나일 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즉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EO들께서 먼저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본인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 지식을 아셔야, 트렌드를 아셔야 밑에 분들한테 정책을 말씀해 주실 거고, 그래야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호를 드리면, 예전에는 기업이 50년에서 100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30여 년에서 50년 간다고 됐거든요. 최근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대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따라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는 직원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CEO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무역협회에 계신 회원사들도 임원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공대는 제가 포항공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강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은 훌륭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믿고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